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저번 주에 이제 조아영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피파리를 맡아서 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소스?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법의 3단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해하고, 확인하고, 적용하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대중들은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뇌가 없다. 근데 진짜로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거는 그냥 종이. 그리고 그냥 그거를 이해까지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하고 뭐 확인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더 제가 놀랐던 거는 뭐냐면 여기 플러스적인 요소가 해독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에서 대표님께서 해독이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로 되게 낯선 단어였어요. 책을 읽으면서 해독을 할 수가 있구나. 되게 신비로웠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음, 뭐, 주하영 대표님이나 주은수 대표님이나 보시면 되게 어떤 이런 표현을 하거나 이 책을 읽고도 어떻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할까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런 면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은 집중적으로 또 책을 읽으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또 책을 잘 안 읽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해독이라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과정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이 이렇게 해독을 하실 수 있게 된 계기?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좀 잘 읽어낼 수 있을까? 저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1번은 내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우리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진짜 그냥 밥은 너희도 그 밥을 먹어? 우리도 이런 밥 먹어. 너희도 그런 반찬 먹어? 우리도 그런 반찬 먹어. 너도 그 적당한 선에서 뭐 옷도 사고 해? 나도 그 적당한 선에서 옷 사고 해. 그 남들이 하는 만큼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수저라고 하는데 금수저 감이 안 오는 이유가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뭐 영화에서나 나온 거를 표현을 하라고 하면 그걸 갖다 표현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의미 없는 것 같아. 왜? 우리는 어차피 그 특별한 게 안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하는 건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지 않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특별해? 어떻게 하면 특별해지냐? 이게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쉽거나 되게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특별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 쉽게 저렇게 됐거나 아니면 어렵게 했거나. 불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발견한 답이에요. 그러면 제가 발견한 답은 쉽지 않다가 답이었어요. 근데 그 쉽지 않음을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요. 이렇게 하면 특별해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걸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내 입장에서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그거를 알아듣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제 수준에서. 제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남들이 평범하게 그냥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는 늘 그 돈 걱정과 그 카드 걱정과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남들이 돈이 되는 일을 할 때 난 돈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돈이 안 되는 일 중에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일이 돈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네, 내가 특별하지 않고 말빨도 없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일이 나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음, 남들은, 뭐 중국 식당, 뭐 한국 식당 그 외국에 가서 또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게 난 그렇게 오히려 부러웠어요. 근데 나한테 끌리는 건 약간 꿈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뭔가 너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멋진 인생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딱 들었을 때 나는 그런 데 더 쉽게 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나는 쫓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또 포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걸 쫓는데 남들하고 어쨌든 다른 거예요. 예. 남들은 가서 막 8시간 막 이렇게 일하고 돈을 버는데 그게 주기적이고 그게 되게 일관성이 있다. 아니, 그 지속적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촘촘하게 쓴단 말이에요. 남들은.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남들이 8시간 일할 거를 저는 1시간만 일해서 돈 벌 수는 있어. 그게 뭐냐면 댄스 강사를 하면서 남들이 10시간씩 일을 해야 80불씩 받아요. 근데 저는 네, 1시간만 일하면 80불 받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남들은 10시간씩 월요일에 할 수 있다면 화요일도 10시간, 수요일도 10시간, 목요일도 10시간, 금요일도 10시간,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도 10시간씩 할 수 있다는 이 선택제가 있는데 나는 오직 화요일 7시 반 한 번만 나는 1시간만 할 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일주일 총량이 되게 큰 거고 나의 총량은 되게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시간당으로 비했을 때 나는 그 사람보다 10배 넘는 수당은 얻는데 난 고민이 뭐냐면 나는 총량을 얻고 싶은 거예요. 호주에서 막 이렇게 유학했을 때. 예. 근데 그거는 그때 23살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네, 한국에 네, 왔을 때 제가 27살이었나? 예. 만으로 26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뭐. 근데 핵심은 한국에 와서도 똑같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 와서 내 총량도 남들만큼 못 갖고 나의 시간당 페이도 남들보다 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돈이 안 되는 일. 근데 남들과 다른 방향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었어요. 호주 때부터. 예. 이 방향으로 가면 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향. 그게 되게 종교적인 믿음이든 그게 어떤 믿음이든 처음부터 나보고 다시 시작해라고 하면 지금 나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면 안 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누구 밑에 일하고 조금 조금 이렇게 살래요. 그냥. 예. 왜냐면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별한 사람 되려면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코칭 받고 누군가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그 안에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떤 뭔가 스릴이 있어요. 그 장점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겪고 히트를 치면 그냥 인생 자체가 남들은 여기까지만 본다면 저는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네, 얻으면 되게 기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중은 그렇게 멀리 못 봐요. 깊이 못 봐요. 근데 내가 특별해지면요. 멀리 볼 수 있고 깊게 볼 수 있어요. 예. 음, 근데 그걸 하려면 방금 제가 얘기한 그 과정이 있어요. 예. 누군가가 좀만 관점이 있으면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좀만 관점이 있으면 얘가 뭔가를 알겠구나라고 하는 걸 딱 느껴야 돼요. 예. 아, 저거 나도 저 과정을 겪다가 어떤 사람 포기한 사람도 있고 원래 그 대중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저거 저게 뭔 말인지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또 한마디로는 남들과 다른 지식을 쌓은 거예요. 남들과 다른 지혜를 쌓은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 부자들이 얘기하는 복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복리의 돈이 쌓이기 전에, 복리의 돈이 축적되기 전에 복리의 지식과 복리의 정보가 쌓이게 돼요. 나쁜 정보, 음, 소음 같은 정보가 아니라 진짜 정보. 네, 예, 진짜 특별해지는 정보를 쌓게 돼요. 왜? 특별한 방향을 붙잡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인내하다 보면 시간이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 언어가 네, 바뀌어. 처음에 내가 언어랑 지금의 언어가 많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작년의 언어랑 지금의 언어랑 많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또 올해랑 내년의 언어가 또 바뀌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끊임없이 제 자신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있고 일반 그냥 대중의 누군가가 있다고 대중의 누군가 홍길동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대중에 누군가 X가 있고 아이스강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대중에서 온 애예요. 지금 아이스강은 아이스강이에요. 지금의 내 경험을 했어요. 얘네들이 똑같은 책을 예를 들면 읽는다고 했을 때 옹리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스강이 읽는 게 훨씬 어때요? 이 대중에 누군가 왔을 때보다 걔랑 어때요? 경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럼 최고냐? 그렇지 않잖아요. 제 위에 너무 많은 위인들, 너무 멋진 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PCM 추천 도서 중에 예를 들면 안티프레즈 책을 읽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이스강이 안티프레즈 책을 읽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둘이 읽었을 때 공리의 힘이 다른 거예요. 아, 네. 예. 그 사람은 훨씬 넓고 깊게 보고 저는 완전 그 사람하고 비하면 그래프가 저 어느 밑에 있는 거예요. 완전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근데 저랑 또 일반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수직 관계가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의 그 언어를 내가 처음엔 이해 안 하는데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 거를 계속 끊임없이 붙잡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수강생들한테 적어도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해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아, 필터링해서 해독해 줄게. 네가 그대로 원본을 읽으면 네가 이렇게 관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분석해서 읽을 수가 없어. 내가 대신 읽어서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네 입맛에 맞춰가지고 네 레벨에 맞춰가지고 끌어올려 줄게. 이게 해독의 의도라는 거예요. 네. 음,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자꾸 책을 하나 읽더라도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엉뚱하게 이해를 해요. 네. 예, 엉뚱하게 이해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특별해지기는커녕 평범에서 오히려 더 떨어져요. 음, 평범 수준도 아니고 평범에서 오히려 더 떨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파산길 빚을 지고 사람 축에 속하지 못하는 대우도 받고 나중에는 진짜 생명도 위험하고 경제도 파산되고 관계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건강도 잘못되고. 평균 수준의 차라리 그냥 직장나 다니고 그냥 일반 그냥 사람들처럼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책 하나를 읽더라도 어떤 홍보관에 한번 가더라도 뭔가 내가 다단계를 하나 하더라도 뭐 어느 영업 조직에 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음, 근데 지금 제가 해독해주고 하나하나 그 키워드라는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 최대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네.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 더 좀 힘들겠지. 원래는 되게 단순하게 산다라고 인생을 계획대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가는 길은 특별해져야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근데 네. 특별해지려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해석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 빨리 했는데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네, 갈등이 되면서 어렵고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런 인터뷰 같은 건 어때요? 자꾸 패스하게 되고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음, 사람들은 쇼츠를 더 많이 봐요. 네. 예, 그만큼 인내심이 더 떨어지고 더 미디어 때문에 인내심 더 떨어지고 더 부족하고 더 좀비 같은 세상, 더 대중이 더 개돼지가 되는 세상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노아방주에 우리가 빨리 타서 올라와야 되는. 이게 제 의도예요. 해독해주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런 이제 성공한 사람들, 부자의 그런 마인드, 생각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리의 효과로 이렇게 해독까지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거 결국에는. 예. 그렇죠. 근데 경험도 있어야죠. 제가 방금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오지랖이 높고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일 그리고 남의 총량이 내 음, 총량하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경험이에요. 이거는 아, 책에서 못 배워요. 내가 그 직접 현장에서 계속 돈이 안 되는 현장에서 시간을 24시간씩 계속 보내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늙어가야 돼요. 남들과 음, 다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경험이에요. 근데 남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건 미친 사람들, 진짜 아, 또라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이해됐어요? 네. 네. 저도 옛날이었으면, 물론 지금도 이제 그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책을 읽으면 옛날하고 조금 다른 걸 느껴요. 아, 요 부분은 이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키워드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적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예를 들면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나아진다? 아, 이런 게 되네? 라는 걸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아,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불편한 거, 이제 그런 경험이 더해져야 정말 좀 풍부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아,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저기 퀸즈 대학을 6단계 재고 시스템을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듣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들으시는 분이 약간 쟤 뭐야 무슨 종교 이상한 데 빠진 애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시 PCM에 왔을 때 대표님께서 PD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네. 그냥 물음표였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래, 나를 그냥 사랑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그냥 모르게 그게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뭐지? 되게, 내가 진짜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와,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와, 진짜 나는 귀인을 만났네? 라는 그것이 막 오면서 감정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그 콜드콜 미팅에서 그 미용실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1년 365일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하루하루 읽을 수 있게 성경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좀 매일매일 읽다가 안 읽다가 또 이렇게 읽게 돼요. 근데 또 왜냐면 너무 짧으니까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거를 읽으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막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왜 눈물이 날까요? 아유,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네. 주책이, 왜 이렇게 주책이 저도 많지? 궁금해요. 그게 뭔지. 왜 이렇게 주책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네. 원래는 이렇게 눈물이 나올 그 타이밍이 아닌데. 네.
아, 이게 너무 신기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아, 이거를, 나가네요, 진짜. 예. 아니, 이거를 누가 그래서 오해할까 그게 봐, 좀, 그게 뭔데요? 그래서 어쨌든 네, 질문이 아니, 뭔데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이거를 내가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예. 누군가한테는, 쟤 무슨, 이단교에 빠진 여자 아니야? 라고 오해를 너 네.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질문인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예.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무언가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다시 왔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낮에 근데 술 이거 먹은 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예. 이거를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예.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음. 이거를 왜 모를까? 음.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거를 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뭘까요? 저는 근데 솔직히 되게 안타깝, 왜 퀸즈 대학 보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 제거 시스템에서 마지막에, 이게 참 되게 바보 같은 게요. 그때는 안 들렸던 단어들이 이제 들리거든요. 그때가 근데 신기한 언제인데? 건, 네? 그때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들을 때랑 예. 제가 그거를 이, 만약에 이, 제거 시스템 분야면 그거를 두 번째 들을 때랑 또 세 번째 들을 때랑 아, 이렇게 들려지는 단어가 그때 뭐 상황이라든지 제 감정이라든지 뭐 그거에 따라서 그게 똑같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단어들이 꽂혀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도 않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달라요. 같은 제고 시스템이라는 그 챕터를 듣더라도 음. 첫 번째 들을 때랑 세 번째 들을 때랑 이때는 이게 들리고 그래서 퀸즈 대학은 영원히 졸업을 못 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한 번 들었는데 또 새로운 거를 다시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왜 다르지? 그래서 결론은 그 차이를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예. 하나님이 피디님을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거를 무슨 말인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음. 뭔가가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면서 좀 뭔가가 좀 벅찬 그럼 느낌이 들면서 피디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는지. 그게 아유, 그 이해한 것만큼 얘기해 보세요. 이해한 거는 사실 저는 진짜로 뭐 진짜 되게 환경 자체가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한 게 지금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진짜 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을 아, 대표님을 만난 게 진짜 이게 나한테는 귀인이구나. 라는 거를 느낀 거죠. 그 가치를 느낀 거죠. 그렇다 음.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그런 감정이 막 물밀듯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예. 피디님 생각에 저를 만난 게 진짜 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게 거기에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아, 또 대표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 또 후자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주셨구나.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우리 위에는 하나님 있고 정부 위에는 하나님 있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더 내가 깊게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채널 방향하고 약간 사람들이 뭐 이게 종교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재된 게 그냥 뽀록이 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뤄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핵심인데, 근데 오늘은 뭐 갑자기 종교역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보다는 지금 더 알아듣고 지금보다는 미래에 더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말, 이 말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예. 아,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걸 깨닫는 네. 게. 왜냐면 그걸 깨달으려면 너무 종교에 빠져 있으면 그걸 못 깨달아요. 오히려. 예. 어, 그렇다고 해서 산업인으로 뭔가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걸 깨닫냐?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노벨상 받고 사회적으로 다 이런 것들 이제 권력을 얻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깨닫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축복이 그래서 진짜 부자라고 하는 건 되게 이게 상대적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 그걸 깨닫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아, 근데 이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얘기하면 사람들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전략과 과정과 그 디테일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자꾸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채널을 만들고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의 전략은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는 책을 그만큼 읽지 않았는데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 더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 이,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 그냥 영업을 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취직을 잘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단계가 있어요. 사업. 예. 그거는 단순히 내가 혼자서 개인 소득 올려서 올라가는 단계랑 달라요. 사업은 정말 많은 다양한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운의 영역도 크고, 예, 사업은 좀 타인의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고소득 단계는 나만 열심히 해도 돼요. 예, 이 고소득에 대한 단계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투자의 단계예요. 투자.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는 단순히 교육에 투자하고 시간 투자 이게 아니라 진짜 투자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투자라는 영역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이제 확장판에 들어가려면 한 인간이 그 사업체를 보고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를 내가 한 명 선택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투자할 때 그 수많은 기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내가 잘 분석을 해서 잘 찾아서 그 배우자랑 결혼하지 그 기업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랑 결혼하는데 이 기업이 대박을 쳤을 때 내가 어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투자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걸 접하다 보면 책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예,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투자에 관한 책들은 진짜 어려워요. 예. 아, 우리가 사람을 배우는 책도 어려운데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자기계발, 인문학 서적, 뭐 물리학, 뭐, 뭐 다양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자서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투자에 관한 책들 읽는 거는 또 달라요, 레벨이.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책을 안 읽고 독서를 안 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자꾸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이 시간 속에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가 더 궁금해져. 왜냐면 이 독서라고 하는 건 재밌어야만이 앞으로 1년, 10년 평생 지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미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그 재미가 찾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던 음, 거를 알아가는 재미. 그죠? 근데 네, 까 처음에 우리가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한 구호로 외치지 말고 이거를 찾아가는 재미가 제가 방금 얘기한 기본적으로 이 독서를 하면서 그게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할까요? 예,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더 믿음이 더 굳세지고 더 강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어때요? 그냥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레벨 1이 예를 들면 어 최상의 거를 깨닫는 사람이 레벨 1이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레벨 네, 1이에요. 그럼 레벨 2가 있어요. 레벨 2는 하나님 이외의 레벨 2는 이 지구상의 거란 말이에요. 우리 네,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네, 현실 네,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레벨 2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레벨 2 정도의 사람 중에서 거의 예수님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그 대단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레벨 2인데 굳이 꼭 하나님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정도 네, 레벨 되는 사람은 분명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이 뭔가 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어,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흔적을 그나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음, 예.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를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건 왜 네, 그러냐면 기본적인 사람의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의 말귀를 또 알아듣는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 2, 이 레벨 1, 이 하나님 말고 레벨 2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보통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이 많아요. 아, 레벨 2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고소득, 사업소득, 투자, 예를 들면 워런 바핏 같은 사람은 사업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사업으로 돈을 또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단순히 투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투자적으로 모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고소득을 얻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배경이 아예 우리랑 달라요. 워런 바핏 같은 사람은. 네. 빌 게이츠도 우리랑 태어난 배경이 달라요. 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 사람들은 우리가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언어를 어때요? 번역한 언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책도 안 읽어요. 그 읽으면 어때요?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네, 못하면 어때요?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종교인들은 맨날 성경만 읽어요. 자기들 맨날 아, 봤던 구절이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기 쉽다고 그것만 읽어요. 종교인들도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해요. 종교인들은. 이해돼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교만하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되게 교만해요. 네, 예.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어때요? 궁극적으로 그 본질과 그걸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 많은 걸 놓치면서 돈만 쫓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레벨 1의 것들을 이해를 못하도 레벨 2의 거는 우리가 어때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안에서 내가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다 주셨다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과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날 다 주셨다는 걸 이해하는 거 달라요.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들에게 맨날 종교인처럼 하나님 믿으세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 목사도 아닌데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제 영역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피디님이 느끼는 것처럼 제 영역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네. 탤런트는 지금처럼 제가 피디님을 경제적으로 이런 레벨 2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근접할 수 있게끔 내가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한계를 또 느낀다면 그 한계 속에서 제가 이 하나님이라는 대단하신 완벽하신 존재를 소개해 주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음, 왜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 다 할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저는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어, 명확하니까 알아듣기 쉬워요. 근데 돈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진짜 알아들어야 될 비결은 또 따로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돈만 알아들으면 또 아쉽겠죠. 예. 근데 피디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 감동을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피디님 같지 않아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 다 피디님 같지 않아요. 저 같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걸 내가 믿도록 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다 나같지 않은 거예요. 다 나같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때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아무리 이걸 설명해도요, 하나님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려고 들지, 진짜 하나님 믿어진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신경을 꺼요. 근데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우리의 그런 상관관계 안에서 피디님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깨닫는 거. 그 감동은 어떻게 숫자로 표현해요? 근데 돈은 우리 숫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 숫자를 표현하다 보면 그 숫자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경험하는 게 더 많아져요. 더 풍부해져요. 왜냐면 레벨 2의 영역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레벨 1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레벨 2를 모르는 주제에 자꾸 뭐 부자들을 욕하고, 모르는 주제에 그냥 돈만 쫓는다고 하고, 모르는 주제에 그냥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다 그렇게 됐으면 빨리 뭐 이 70억 인구가 다 믿었겠죠. 현실은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데. 예. 이 아, 세상에는 악마도 있고 사단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현실이 그렇게 기능해요? 그렇게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직 종교인들처럼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고 내가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거를 얼마나 밸런스 있게 잘 적정하게 내가 잘 이해하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는 거지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복제해줘요. 제가 지금까지 늘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복제하는 거예요. 믿음은 복제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그 일방적인 선물 내가 받은 거 어떡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실패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믿음을 주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경제를 줬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계속 성공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의 뭐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난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악마가 너무 얘네를 사랑하나 봐요. 그 악마의 자녀에서 뭐 안 벗어나려고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음, 느낌이라고 할까? 예. 좀 어떻게 표현됐어요? 이거 오늘 뭐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 아닌데 종교적인 느낌으로 가가지고 종교적인 조금, 느낌은 항상 표현하기 힘들어요. 모호해요. 모호해. 예.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지금 너무 깊어서 예.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아, 그래서 제 질문은 이제 그거였거든요. 이거를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 어렵네요.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자와 아는 자. 뭐 모르는 자는 제가 제 쇼츠에도 얘기했는데 모르는 자는 일단 진지하지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아, 부자 되고 쉽지 않는다. 싶다라고 아까 레벨 2에 있는 그런 진짜 부자 되고 큰 돈을 벌고 싶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들여보면 진지하지 않아요. 예, 모르는 자는 그 해답을 진지하게 찾는 그 과정에서 틀려먹었어요. 진지하지 않아요. 근데 찾는 사람은 진지해요. 진지하다 보니까 돈도 안 돼도 오지랖이 높게 계속 투자하고 계속 하려고 하고 진짜 진지한 모습을 그 사람 쓰는 돈과 시간을 보면 그 과정에서 그냥 지켜보. 우리는 말을 듣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시간을 보내는 거,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딱 진지한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 사람이 네, 평소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맨날 남의 걸 들어가지고 맨날 비평이나 하고 평가나 하는 사람인지 소비자로서 그냥 이해돼요? 예. 근데 네네. 진지한 사람은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런 거 시도는 저런 말도 해보고 이런 말도 해보고 엄청 다양한 거 자꾸 실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지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다르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찾는 사람은 진짜 진지해요. 근데 찾지 않는 음, 사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쓰는 돈과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아는 네, 걸 우려먹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네네. 거 안에 사실은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존재하는데 그 가치 있는 존재를 알려고 찾으려고 하는 시도조차를 안 하고 심지어 내 앞에 그런 책을 갖다 줘도 지금 피디님처럼 그런 퀸즈 대학이라든가 이런 추천 도서라든가 이걸 갖다 줘도 읽지 않은 사람 많아요. 지금 피디님 반복해가지고 반복할 때마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읽지 않는 사람 많아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퀸즈를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MF 케어도 마찬가지고 이 수업을 들을 때도 이 알아듣는 귀가 조금 트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바탕이 되는 약간 디딤돌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져서 피싱 퀸즈는 성경책 마냥 읽게 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이것도 퀸즈를 듣다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늘 뭐 이제 공급자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공급자가,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막연하게 제가 아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지 도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도구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어, 받아들이면 가장 심플하고 가장 빨라요. 예. 누군가 경제적 자유를 외칠 거예요. 은퇴를 외칠 거예요.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거를 외칠 거예요. 예. 누군가는 꿈을 외칠 거예요. 이상적인 뭔가를 외칠 거예요. 그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근데 우리는 도구예요, 그냥. 우리 자신을 사람으로 포지션하면 사람은 인문학적으로 너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으로 치자면. 근데 한 인간을 내 자신을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자세가 낮아져요. 자세가 낮아지면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겸손하다는 뜻이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 어, 제 와이프의 언니의 아드님이 저한테 이런 겸손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고, 어떻게 이해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겸손은 아랍어인가? 예, 아랍에서 겸손을 예전에 작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얘기가 좀 많이 꽂혔나 봐요. 돌아가서 자기 엄마한테도 겸손이란 단어를 자기가 재해석해서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대요. 인사이트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이게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좀 네. 공손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닌 척하고 맞춤. 막 그래야 되는데 나를 근데 진짜 겸손의 의미는 그대로 올라가면 작지 않다라는 의미가 실제로 훨씬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작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그 작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겸손은 해요. 진짜 이 사람 배우려고 하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솔직하지 않으면서 나를 낮출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아, 내가 예를 들면 네네. 잘생겼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겼다라고 하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적어도 뭔가 나가면 뭐 어쨌든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뭔가 이제 찐따는 아니고 뭔가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환영을 받는 사람이다 하면 외모적인 거는 막 잘생긴 게 상위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맞춘 뭐 옷빨이라든가 말빨이라든가 뭐 어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잘생겨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내 안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못생겼는데 늘 내가 잘생겼다고 하면 그건 좀 병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 예, 예. 예. 근데 내가 진짜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거는 솔직한 거예요. 근데 한국 기준에서 보면 내가 돈 있는데 받는 능력이 있는데 돈 얘기를 하면 그거를 어때요? 솔직한 걸 왜 그거를 티를 내고 그걸 왜 밝히고 왜 돈에 관해서 뭔가 뭐 그러냐? 음, 이런 문화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그리고 거기에 네, 네. 쉽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배아파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게 뭐냐면 솔직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겸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면 작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럼 작지 자, 않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도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를 넘어서 진짜 도구로 세팅하고 포지셔닝 하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도구라는 표현을 쓰지?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러면 사람으로서 제대로 했던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그 의미와 그 방향과 그 쓸모 있는 사람에 대한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나. 거기에 대한 정의를 네. 내려봐라고 하면 생각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해요. 예. 저는 단순히 돈만 벌고 다른 수강생들 돈 벌게 하는 이 일을 넘어서 진짜 생각다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나는 펀더멘털 이게 본질이라고 이게 가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 네. 버는 거를 넘어서 진짜 생각다운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왜 손 10개랑 이런 입으로 말하는 이 구멍은 왜 하나만 있지? 눈처럼 2개 있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 있지?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진화한 게 가장 효율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했겠죠?
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유전자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 이거야 내 얘기는. 어떤 음, 사람은 진화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고 어떤 사람은 뭐 어쨌든 뭐 우주가 뭐 폭발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예?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되든 지금 우리가 기능하는 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을 때 느낌이 좋냐 이거야. 맥주 마시고 놀고 뭐 예? 유, 유라, 오락하고 막 섹스하고 뭐 이게 마약하고 이게 느낌이 좋은 거예요. 아니 진짜 느낌 좋은 거는 그 과정 속에 곳곳에 분배돼 있단 말이에요. 예. 네,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어떤 늪에 빠진 인간을 구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생겼다는 거를 뭔가 좀 다른 여자들로부터 인정받아도 돼.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잘생긴 거는 나중에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럼 종합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또. 그죠? 잘생긴 걸 넘어서 예쁜 걸 넘어서 종합적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 종합적인 게 뭐냐? 거기서 또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팅 값이 나를 사람이란 뭐지? 내가 과연 원하는 게 뭐지? 이걸 꼬리로 꼬리 물고 가다 보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를 잘 못해요. 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자꾸 네, 좋은 걸 듣고 배우더라도 이튿날이면 많이 까먹어요. 책을 피디님 많이 읽었죠? 우리 피파리에서 독서 많이 했죠? 과거에 피독에서 독서 많이 했죠? 네, 그중에서 생각나는 책이 몇 권이나 있고 그 몇 권 중에 키워드 정도에서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건 생각나지만 그때 우리 다뤘던 그 감정들이 하나하나 그날 밤에 우리가 이렇게 거 다뤘다라고 하는 거 퀸즈 대학 안 보면 그게 다 기억나요? 안 기억나죠? 이해돼요? 네,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자꾸 그냥 남들하고 같은 삶을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람으로 되려면 아예 세팅 값을 나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도구로 봐버리면 되게 겸손해지고 그리고 겸손하다는 의미조차도 작지 않은 사람으로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쓸모 있고 유익한 사람으로 되면서 내 느낌이 좋은 거예요. 내 느낌이 좋으면 그냥 흡이 나는 것들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 그 느낌이 좋은 걸 맨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끌어당김 없이 막 뭐 좋은 걸 상상하면 들어오는 그거는 그게 지금 얘기한 도파민처럼 그냥 일시적인 중독인 거예요. 그걸 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네, 네,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진짜 생각다운 생각을 하고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생각이 효율적이고 진짜 유익한 생각이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현실의 기능을 한 생각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현실을 만들었을 때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은 그 스릴은 어디가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음, 못한 스릴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중독돼야지 그냥 뭐 이런 에? 막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유흥들 있잖아요. 에? 네, 네. 저는 아까 피디님 하나님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한테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을 생각했구나. 거기서 아멘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게 스릴 있고 그런 게 더 중독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인간이 변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변하는데 경제적으로 질적으로만 변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질적으로 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가치관이 진짜인 줄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더 그게 스릴이 있는 거예요. 더 거기에 예.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피디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 기뻐하는데 생각해봐요. 진짜 우리가 전 부모는 안 돼봤지만 자녀가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내재된 가치가 자기 스스로도 몰랐던 가치를 너무 그걸 감사하다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도 부모인데 부모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구인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내 후대 자녀를 낳고, 예. 그리고 그 아이한테 그냥 유전적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정보 흐름을 이 아이한테 이 DNA, 이 유전자에 남겨줄 유전자는 일단은 떡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나왔어. 그거는 이제 백지 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종이에다 어떤 걸 각인시켜 주냐가 저는 피디님이 평생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도구의 삶으로서 아, 내가 이 아이한테 적어도 이거를 남겨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 그 복음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네. 아, 이게 제가 그런 감정들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대표님께서, 아, 공급자로서의 도구 역할을 톡톡히 하셨구나, 라는 걸 지금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나는 어떤 이렇게 배운 거를 누구한테 가리키는 것까지만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이렇게 도구의 역할로서 누군가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누군가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한다는 거 자체, 어떻게 보면, 그 매개체 역할 같은 거를 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느끼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퀸즈다운을 들으면서도 이게 뭘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도구의 삶이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삶이잖아요. 어,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왜? 내가 내 원하는 게 있는데 도구라고 했을 때 마치 남들을 위해서 그냥 사는 삶이 같잖아요. 근데 네. 진짜 나를 위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은 사실은 남들을 위한 삶이 실제로 맞아요. 남들을 위한 아, 삶이 진정으로 그거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라부터 구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부터 구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되게 고전적이고 굉장히 거기에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는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 피디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난 놀라웠어요. 사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의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솔직히 놀라워요. 왜냐면 피디님이 그동안에 그 가졌던 자기 어떤 기본적인 바탕과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겪었던 시련들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저랑 함께 하면서 어쨌든 지금 배워가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해주다 보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도 딱 티가 나요. 이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아, 저 인터뷰를 할 때, 원래 저런 질문,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저 정도 질문을 하네? 이제는 저 그런가요? 정도 레벨이 되네? 예. 아, 왜냐면 우리 채널에 올라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네네. 중에서도 각자 나는 저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선호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와이프는 어쨌든 PD님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송경일 PD님이 하는 인터뷰가 자기는 제일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질문의 질이 답변의 질이에요. 답변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사람만큼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질문하는 사람이 이게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있어도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티카타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아마 아, 피디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소통하는 거랑 1년 뒤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올리는 건 또 다를 거예요. 그거는 우리 말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판단할 거예요. 그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파이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